청량리 빌라 싸 보이죠? 근데 이게 진짜 싸서 그런 걸까요? 이미 계산이 끝난 가격일까요? 같은 지역인데 어떤 빌라는 입주권이 되고 어떤 빌라는 또 현금 청산으로 끝납니다. 가격만 보면 이 구분이 안 되거든요. 오늘은 서울 빌라를 보는 기준 청량리 사례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청량리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초고층 주상복합이 올라가 있고 그 옆에 상대적으로 낡은 빌라들이 그대로 붙어있는 그런 그림. 지금 그 빌라들 매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건 3억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10억에 나오는 물건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가격 차이가 아닙니다. 입주권이 되느냐, 입주권이 나오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오늘 이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의 여정을 함께하는 채널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모든 재개발 구역에 적용되는 그런 공식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재개발 지역이 평당가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대지지분, 권리가액. 대지지분은 건물이 아니라 땅이 내목입니다. 이게 클수록 감정가가 올라가고 권리가액이 커지는 구조죠. 그리고 이 권리가액은 입주권에서 내 몫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같은 2억짜리 빌라도 대지지분이 8평이냐 15평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가격인데 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느냐, 이건 딱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지 지분입니다. 재개발 투자의 기본이에요. 10평 이상 나오면 권리가액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거고요. 근데 대지 지분이 너무 작으면 84제곱미터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 분담금이 확 튀어오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위치입니다. 같은 구역 안에서도요, 코너라든가 도로에 몰린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잘 나오죠. 하지만 주택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던가 막다른 길에 매물을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감정가가 낮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합원 지위의 승계입니다. 지금은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물건이면은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네 번째는 사업 단계입니다.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사업 시행인가까지 온 구역이랑 추진위 단계 구역인, 이건 리스크 자체가 다릅니다. 다섯 번째, 많이들 놓치는데 구역의 특성입니다. 민간 재개발이냐 공공 재개발이냐,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분양 구조가 비교적 좀 자유로워요. 하지만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실입주 2년을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에서는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청량리에서 실수로 많이 나오는 거 딱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되는 물건이에요. 이걸 모르고 사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금 청산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프리미엄이 과하게 붙은 물건입니다. 아직 감정가도 안 나왔는데 기대감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매수하시는 거죠. 나중에 확정되면은 추가 부담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손실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요, 공공재개발에 규제를 안 보고 들어가는 경우에 속도가 빠르다라고 들어갔다가 실거주 2년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대지 지분이 작은 것을 투자하는 겁니다. 국민평형 84제곱미터를 받으려면 구조적으로 분담금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번 틀리면 가격이 아니라 구조에서 손해를 봅니다. 청량리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갈리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하나입니다. 사업 속도, 전농 8구역, 9구역처럼 착공 들어가는 구역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죠. 그런데 12구역은 보합이고 14, 15구역은 아직 사업 초기 단계입니다. 기대감은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겠죠. 같은 동네인데 진입 타이밍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구분 못하면 같은 청량리인데 왜 다를까? 이 상황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청량리 빌라 지금 사도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겠죠. 지금부터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확인하면 판단이 확실히 되실 거예요. 대지 지분, 조합원 지위 승계, 사업 단계, 공공인지 민간인지, 권리가액.
이 5가지만 보면 방향이 완전히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 틀립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아니라 확인 방법에서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 대지 지분을 본다고 하셨죠. 이건 단순히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등기부에서 계산 방식부터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원 지위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하다라고 써 있는 걸 믿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승계 안 되는 경우가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사업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몇 년씩 멈춰 있는 구역이 많습니다. 빌라 3억짜리가 있는데 이게 싼 건가요? 빌라 가격보다는 대지 지분을 보셔야 합니다. 빌라 3억짜리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대지 지분이 3, 4평 정도짜리면 권리가액이 3,500만 원 수준에 불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84제곱미터를 배정받는다라고 하면 추가 분담금이 8억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3억짜리 빌라인데 대지 지분이 10평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권리가액이 1억이 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부담금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3억이 싸냐 비싸냐가 아니라 대지 지분과 감정평가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먼저입니다. 전농 9구역이 공공재개발이라 빠르다고 하던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올해 착공 목표를 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이라 일반 민간 재개발과 다른 규제가 있어요. 하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서 매수 전에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실입주 2년은 물론이고 무주택이거나 처분 조건 부여야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 목적의 투자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하나는 공공임대를 포함한 설계라 일반 분양 비율이 낮아질 수 있어요. 비례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투자를 목적이라면 진입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농 14구역이 초역세권이라고 하던데 지금이 진입 타이밍 아닌가요? 최상의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량리역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10개의 노선, 환승역이죠. 근데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50층 이상의 계획이 있긴 한데 서울시가 역세권 기준을 바꾸면서 사업 방향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기대감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는 상태고 실제 사업 인가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기대감,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투자는 사업 지연 시 그 기간 동안 자금이 묶이는 것이죠. 올해 착공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전농 8구역과 비교하면 전농 14구역은 아직 사업 초기 단계, 리스크 대비 수익 구조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청량리 빌라는 싸서 들어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싸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지 지분이 작거나 사업이 초기나 아니면 승계가 막혀 있는 겁니다. 가격이 내려간 게 아니라 그 가격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 매물을 보면 더 복잡해집니다. 등기부 하나에도 함정이 있고 같은 구역이어도 조건이 다 다릅니다. 지금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보고 계신 매물이 있으시다면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하셔가지고 문의를 주세요. 현장에서 확인된 정보, 그 물건을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투자 여정을 함께하는 채널 이충민의 부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